안녕하세요, 차성환님. 잘 들리시나요? 목소리가 들리시나요? 네. 지난번 1회차 이후로 장비를 싹 바꿨어요, 제가. 카메라도 새로 달았고요. 너무 고해상도로 달아가지고 너무 적나라하게 나와서 부담스럽습니다. 이 가운데 회색으로 보이시죠? 이게 채팅창이 안 보이시나요, 여러분들은? 이게 회색으로 보이시죠? 네. 카메라들을 켜주시니까 제가 좀 덜 외로운 것 같아요. 카메라 안 켜주시면 제가 가끔 흘낏흘낏 보는데 벽에다 대고 얘기하는 것 같아요. 혹시 화상회의 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은, 그래서 해주시면 제가 많이 힘이 날 것 같습니다.
다른 분들은 음소거를 할게요. 이게 이게 중복되면은 잘 안 들리더라고요. 그 자료는 다 받으셨죠? 제가 메일로 이번 주 교육할 내용하고 그 다음에 보충 자료들, 그리고 데이터가 누락된 게 있고 또 인코딩이 잘못된 게 있어가지고 새로 제가 지난주 금요일 날 보내드렸어요. 그래서 보내드린 파일은 데이터, 이거를 저희 RCOP라고 지난 시간에 C 드라이브 밑에다가 R 프로젝트 밑에다가 RCOP라고 만들었잖아요. 여기다가 데이터를 옮겨 넣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지난 시간에 R 프로젝트를 만들어 오픈 프로젝트를 만들었어요. 프로젝트는 캔슬 하시고 저희가 프로젝트를 눌러서 기존에 있던 폴더였으면은 기존에 새로운 디렉토리에다 만들 거면 뉴 디렉토리에다 했었고, 아니면 기존에 있던 디렉토리였으면은 이쪽 existing 디렉토리를 이용을 해서 폴더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RCOP를 저희는 프로젝트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저희가 지난 시간에 만들었던 R 프로젝트 RCOP를 열어보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이렇게 RCOP라는 프로젝트를 만들었었고요. 그리고 지난 시간에 내준 퀴즈 그거 한번 확인을 해볼게요. 퀴즈 다들 잘 해주셨는데 이게 코드를 직접 쳐보는 거하고 안 해보는 거하고는 진짜 차이가 많이 납니다. 저도 R을 오래전에 했지만은 그때는 눈으로 봤었어요. 그러다 올해부터 좀 시험 준비, 빅데이터 분석 기사 시험 준비하면서 하다 보니까는 금방 확 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퀴즈 좀 귀찮지만은 한 번씩 해보시면은 좋을 것 같아요. 지난 시간에 과제부터 한번 점검을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많이들 해주셨습니다. 과제를. 그래서 제가 R은
그때 한번 말씀드렸지만 재현이 가능하다고 그랬잖아요. 저희 스크립트 위크 2 파일 열어서 같이 시작을 하실게요. 그러면 저희가 이게 복사해가지고 여기다가 붙여 넣은 다음에 엔터를 치면은 바로 실행이 되는 거죠. 지금 한 줄짜리겠지만은 여러 줄이 되더라도 저희가 복사를 해가지고 이거는 답이 나와 있으니까는 답이 안 나와 있는 걸로 제가 볼게요. 이렇게 엔터만 치면은 바로 답을 불러올 수가 있어요. 이게 아래서는 이제 다른 사람들이 코딩을 한 것들을 저희가 바로 가져와서 실행을 해볼 수가 있는 거죠. 이렇게 파일만 받으면은 그 뒤에 이런 식으로 100일부터 200까지 잘 들어간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뒤에서 10번째 값은 무엇인가? 우리는 벡터 인덱싱을 통해 가지고 10번째 위치에 있는 거는 이 가로 대괄호를 해주고 10번째 인덱스 번호를 써줬어요. 그러면 10번째라고 110번 이렇게 나왔어요. 짝수만 출력하시오. 뒤에서 10개의 값을 잘라내어 보시오. 근데 이거를 다들 10개의 값을 잘라내신 분이 있고 10개의 값을 제외한 앞에 값을 내신 분도 계세요. 근데 이거는 어쩔 수가 없죠. 문제가 자체가 좀 애매하게 되어 있으니까. 근데 우리가 중요한 거는 앞뒤로 자르는 법을 아느냐 모르느냐기 때문에, 그러면은 뒤에 부분 10을 잘라내서 볼 수도 있고, 또 다른 분은 이렇게 해주신 분도 계세요. 그래서 D가 190보다 작은 거 191이죠. 이렇게 논리적인 연산을 하셔서 해주신 분도 계세요. 그러면 이 반대로 할 때는 어떻게 될까요? 뒤에 10개만 뽑으려면은 뒤에 이렇게 되겠죠. 191 반대로 이렇게 뽑으실 수가 있어요. 이게 조금 생소하실 거예요. 인덱싱 저도 매번 봐도 헷갈릴 때가 많아요. 그래서 계속 연습하시면서 앞으로도 뽑아보시고 뒤로도 뽑아보시고, 아니면 또 이렇게 할 수도 있겠죠. 191부터 200 아니구나. 안되죠. 91이죠 인덱스니까는. 이렇게 바로 저희가 인덱스 번호를 넣어 가지고 값을 출력하실 수도 있으세요. 그리고 짝수만 출력하는 방법도 이렇게 잘 해주셨어요. 나누기를 해서 0으로 딱 떨어지는 값만 추려내는 거죠. 이런 식으로 값을 출력을 해주셨어요. 또 다른 분은 그 seq를 써셔서 시퀀스를 쓰셔가지고 100부터 200까지 파이는 2 이렇게 짝수도 만들어 주셨어요. 102부터 해야겠네요. 그래서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다. 거기서 어떤 방법으로 하실 건지는
선택을 하시면 되시고요. 여기서 D에서 20개의 값을 잘라내는 거는 앞에서 20개니까 이런 식으로 (20번까지의) 벡터를 잘라낸 다음에 그 다음에 D20에다가 할당 연산자 어사인을 해주셔가지고 넣었습니다. 그리고 제외한 거는 마이너스를 붙여서 저희가 인덱싱을 했었어요. 그래서 5번째 값을 제외한다 그러면은 마이너스 5만 붙여가지고 1, 2, 3, 4 가운데 5 빠지고 넘어온 것을 확인했습니다. 5, 7, 9를 제외하시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제외도 해주셨어요. 그래서 이제 벡터라는 거는 1차원 데이터라고 보시면 돼요. 벡터는 1차원. 그럼 벡터를 저희가 이렇게 벡터를 이런 식으로 붙일 수가 있겠죠. 값들을 이렇게 붙일 수가 있고, 또 벡터를 저희가 이런 식으로 세워서 붙일 수가 있어요. 그거를 할 때 어떻게 하느냐, 저희는 bind라는 명령어를 씁니다. bind. 그래서 가로로 붙일 때는 rbind가 되겠고요. 그리고 저희가 세로로 값들을 붙일 때는 cbind가 됩니다. 지난 시간 자료에 벡터 그 자료에 있었는데 제가 안 했었어요. 그래서 만약 저희가 x는 1부터 4까지 할당을 해주고 y에는 이 화살표기는 Alt 마이너스 단축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5부터 8까지 x에는 1, 2, 3, 4가 들어가 있고요. y에는 요 해당 부분만 블럭 잡아서 컨트롤 엔터 치면은 그 부분만 실행이 됩니다. 그래서 5, 6, 7, 8 들어가 있어요. 이걸 rbind를 하게 되면은 rbind x, y 1, 2, 3, 4, 5, 6, 7, 8 이런 식으로 가로로 들어간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cbind는 어떻게 들어갈까요? cbind x, y 그리고 컨트롤 엔터. 그럼 이렇게 세로로 값들을 세로로 붙여줬죠. cbind.
그래서 이렇게 데이터를 우리는 근데 이런 거를 쓸 일이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되세요. 저희는 주로 엑셀 데이터를 가져고 와가지고 그 데이터를 여기서 분석을 하지 우리가 직접 이렇게 코딩하는 건 없어요. 그래서 제가 이게 중요하게 얘기는 안 했는데 그것 때문에 제가 설명을 드렸어요. 벡터 리사이클링이라고 있습니다. 이 길이가 다른 경우가 있어요. 이 R 사용하실 때는 컨트롤 복사를 잘 하셔야 되세요. 복사 붙이기를. 이거를 1에서 5까지 해볼게요. 1에서 5까지 X를 주시고 Y는 5에서 6부터 시작해야겠네요. 6부터 6, 7, 8, 9, 10 이렇게 넣었어요. X에는 또 들어갔고 Y에는 이렇게 들어갔어요. 이거를 그러면 가로로 잘 붙었죠. 근데 만약 길이가 다르면 어떻게 될까요? 길이가 1, 2, 3, 4까지 하고 7, 8, 9 이거 6, 7까지만 간 거야. 6, 7. 그럼 Y는 두 개가 들어가 있고 X는 길이가 4개잖아요. 이런 경우에 붙이게 되면은 길이가 짧은 거에 숫자를 저희가 반복을 해줘요. 6, 7, 6, 7 1, 2, 3, 4, 9 X는 1, 2, 3, 4라는 길이가 있는데 Y는 두 개밖에 없으니까는 이 길이를 맞춰주기 위해서 자기의 벡터 값을 다시 한 번 더 반복을 해줍니다. 이거를 리사이클링이라고 하는데요. 근데 만약 길이가 달라지면 어떨까요? 이게 지금은 배수잖아요. 2, 9, 4, 9 만약 6, 7, 8 8까지 돼 있고 3개잖아요. 이런 경우에 하게 되면은 R에서는 이렇게 경고 메시지를 보냅니다. 이게 멀티플, 그러니까 배수가 아니라고 하면서 답은 나와요. 6, 7, 8, 6 이런 식으로 나오긴 하는데 워닝 경고 메시지가 나오는 건데 배수가 아니다 라는 경고 메시지가 납니다. 이거를 왜 설명드렸냐면 지난 시간에 질문 주신 분이 계세요. X는 X랑 C에 1이랑 참거짓을 하게 되면은 이런 식으로 true, false, false, false 이렇게 나오잖아요. 이게 만약 C가 2라고 2면 어떻게 나올까요? 그냥 2라고 2하고 비교를 해야 된다. 그럼 true, true, false, false가 나왔어요. 2, 3이면 어떻게 될까요? 2, 3이면은 정답을 적어 보시죠. 채팅창에. 저희가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는 1, true, false, true, true, false 이렇게 나올 것 같죠. 상식적으로 t, 그러니까 1, 2, 3, 4가 있고 2랑 3이랑 비교를 하면은 우리는
2, 3이 여기 있게 있으니까는 T F죠. F T T F 이렇게 나올 것 같지 않으세요? 근데 실행을 해보면은 다 틀렸다고 나왔어요. 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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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폴스. 왜 그럴까요? 이게 왜 그러냐면은 저희가 이제 1, 2, 3, 4 만들었고 이 C로 묶어져 있는 2, 3이 이제 벡터가 되잖아요. 그럼 벡터가 어떻게 들어가냐면은 2, 3 이렇게 하나의 값 뭉치로 들어가는 거죠. 2, 3이라는. 그러면 1하고 2하고 비교를 하니까는 폴스가 되는 거고 2하고 3하고 비교를 하니까 또 폴스가 돼요. 근데 이 뒤에는 아까 말씀드린 벡터 리사이클링 때문에 2 들어가고 또 3이 들어가요. 그러니까는 전부 다 이렇게 다 틀리다고 나오는 거죠. 근데 1, 2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나올까요? 1, 2 같은 경우에는 그러면 1, 2 또 여기 또 1 들어가고 2 들어가겠죠. 그러니까 true true false false 아까 나왔 이렇게 true true false false 이런 식으로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 개수가 안 맞으면은 아까 그것도 1하고 3이면은 1, 2, 3 1, 2, 3, 4 여기는 1, 2, 3이겠죠. 1, 2, 3 1 이렇게 들어가니까는 true, false, false, false 이런 식으로 나옵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 이거를 질문을 해주신 분이 계셔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문제 풀면서 질문을 해주셔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해 되시나요, 이거? 좀 헷갈리시죠? 그러니까 이게 벡터 값이 저희가 생긴 게 벡터이기 때문에 하나씩 값을 비교하는 게 아니라 이 값을 전체 비교해요. 근데 저희가 이제 다음에 이제 배우겠지만 매칭 연산자라고 있어요. 매칭 연산자라고 있는데 이거는 이 값들을 하나하나 이제 비교를 해주면서 값을 뽑아내는 연산자가 있습니다. 이거는 다음에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처음이라 아마 그러실 거예요. 근데 저희가 계속 이제 할 거기 때문에 어렵지, 좀 처음 보는 개념이라 어려우실 거예요. 일단 계속해서 오늘 수업, 그래서 함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함수라는 거는 저희가 지난 시간에 했던 C, 컴바인, 컨캐트네이트라고도 하고 컴바인이라고도 하는데 그런 것처럼 어떤 값들을 기능을 수행을 해주는 거죠. 그래서 대표적인 게 그때 변수 만들 때 사용했던 거 C 함수가 있었고요. 미는 많이 보셨죠? 엑셀 할 때 평균 내는 거. 맥스는 최대값, 미는 최소값. 민 말고 또 뭐가 있을까요? 중앙값 있죠? 미디안. 그런 식으로 그런 숫자 관련된 함수들이 몇 개 있습니다. 분산 관련된 거 SD, VAR, 하고 표준편차 SD 그런 것들 엑셀에서 많이 저희가 사용하던 그런 함수들도 여기서 똑같이 사용이 되고 있어요. 그리고 문자를 다루는 함수에는 paste가 대표적으로 나와 있는데요. 이거는 붙여주는 거죠. 각각의 벡터를 하나의 벡터로 붙여주는데 붙여주는 기준을
여기서는 쉼표를 이용해서 하나의 벡터로 만들어 줬어요. 각각의 벡터를 붙이면서 쉼표를 붙여줄 때 콜랩스라는 것을 사용합니다. 근데 중간에 쉼표를 안 넣고 싶으면은 쉼표를 삭제를 해주시면 되세요. 그러면은 쉼표 없이, 공백 없이 하나로 붙겠죠. 그거는 저희가 엑셀 시트에서 데이터들을 붙일 때 많이 사용을 하세요. 나중에 파생 변수를 만들 때 각 하나의 셀에는 동만 있고 하나의 셀에는 서울시만 있는 경우가 많이 있잖아요. 그럼 서울시, 중랑구, 서울시, 무슨구 뭐 그런 게 주소들이 각각의 셀에 들어가 있을 때 이런 페이스트를 이용을 하셔가지고 하나의 주소로 만드실 수가 있으세요. 함수의 옵션에서 중요한 거는 이런 것도 있고 셉도 있어요. 세퍼레이트 구분할 때 하는 게 있는데 이 콜랩스하고 세퍼레이트하고 들어가는 기준이 달라요. 이거는 다음에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 지금은 콜랩스를 이용을 해서 벡터에 각각에 있는 벡터를 무너뜨려 줄 때 그 사이에 무엇을 넣느냐, 그는 콜랩스를 이용하셔가지고 공백을 넣든지 쉼표를 넣든지 그렇게 해주시면 되시고요. 이렇게 함수를 통해 나온 값은 저희가 다시 이런 하나의 새로운 변수에다가 넣어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작업한 결과를 저희는 변수에다 넣어주고 이 변수 값을 이용해서 다시 계산을 해주고 그런 작업들을 저희가 계속 하게 돼요. 벡터 관련된 주요 함수들은 이렇게 있는데요. 자주 사용하는 것들은 length, 그다음에 sum, max, min, median, 그다음에 order는 잘 사용 안 해요. 랭크도 별로. 왜냐면 저희가 이제 데이터 프레임 가면은 거기서 사용하는 명령어들이 다릅니다. 그쪽에서 사용하는 저희가 데이터 프레임을 많이 사용하기 때문에 벡터에서의 이런 것들은 좀 이런 오더라든가 소트라든가 이런 것들은 별로 안 쓰고 기본적 연산자 관련된 거, 숫자 관련된 거, 표준 편차라든가 분산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할 때 사용하는 숫자들을 많이 사용하세요. 그 다음에 셋 시퀀스하고 이거 또 까먹었다. REP 반복할 때 사용하는 거 이렇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 함수들을 같은 종류의 함수들만 묶어 놓은 거를 패키지라고 해요. 패키지는 한 번만 설치하시면 되세요. 설치를 한 다음에 불러올 때는 라이브러리라는 명령어를 이용하셔서 우리가 설치한 패키지를 불러옵니다. 이 패키지 안에는 이런 기본 사용하는 이 패키지에서 개발한 함수들이 이렇게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17,000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잘 쓰는 것들은 저희가 이번 수업에서 할 거는 한 3, 4개 정도의 패키지를 사용을 할 거예요. 근데 여기서 좀 더 나가시게 되면은 더 많은 패키지들을 보시게 수 있겠죠. 17,000개니까는 17,000개나 있으니까는 저희가 모르는 어떤 패키지가 있을지 모릅니다. 그런 것들은 구글을 통해서 필요한 기능들을 넣으시면은 찾아보실 수가 있으세요. 그래서 저희는 여기서는 이제 ggplot 패키지가 있는데 이건 대표적으로 그래프를 그리는 패키지예요. 저희가 지난주에 보내드린 그래픽스라고 파일 하나 보내드렸잖아요. PDF 파일. 그거는 이 R에서 기본적으로 제공해주는 그래프 파일이라 조금 모양이 예쁘진 않아요. 근데 이 ggplot을 이용하시면 좀 더 디자인된 그래프를 그리실 수가 있으세요. 그래서 저희가 이거는 다다음 주 연휴 지나고 바로 실습을 해보실 거세요. 이런 식으로 데이터를 그리실 수가 있습니다.
이거는 실습을 통해서 살펴보실 거예요. 그래서 뭐 선그래프라든가 박스플롯. 박스플롯 처음 보시지 않으세요? 다들? 저는 처음 봤어요, 사실. 올해 처음 봤죠, 올해. 전혀 쓸 일이 없으니까는 처음 봤는데, 이것도 저희가 간단하게 통계하면은 이걸 기본적인 그래프더라고요. 박스플롯이. 그것도 잠깐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박스플롯을 해서 색깔도 줄 수가 있다. 그래서 기능이 궁금할 때는 물음표를 하고 보면 된다. 여기까지 한번 R을 통해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변수를 만드는 건 C를 이용해서 만든다고 그랬어요. 이렇게 만들고 X. 이걸 한꺼번에 실행을 하고 싶으시다 그러면은 콜론을 쳐서 여기서 하면은 바로 연결돼서 명령어가 실행이 되세요. 콜론은. 뭐 코드를 간단하게 하려고 많이 하시는데 굳이 뭐 저는 필요성을 못 느껴가지고 이렇게 변수를 만들 땐 이렇게 만드신다. 시퀀스는 처음 숫자 시작이랑 끝 숫자, 그 다음에 by는 2 이런 식으로 연속된 것들을 하실 수가 있고, 이거는 반복하는 거죠. 반복된 숫자를 생성. 이렇게 물음표를 해주시고 컨트롤 엔터를 치시면 이렇게 확인을 하실 수가 있으세요. 그러면은 여기 X를 5번, 그럼 1, 2, 3, 1, 2, 3, 1, 2, 3, 1, 2, 3, 1, 2, 3 이런 식으로 해준다. 그래서 중요한 명령어들은 다 외우고 하시는데 다 외우실 필요는 없으세요. 저희가 필요할 때마다 이렇게 하면은 UCG라든가 아니면은 뒤에 보시면은 이그젬플이 있어요. 이걸 보시고 내가 해당되는 것을 복사하셔서 조금 수정해서 쓰시면 되세요. 시험 보실 때도 이 헬프 함수를 쓰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ADP라고 데이터 분석 전문가 시험에서는 오픈북이에요. 그래서 코드를 막 다 외워야겠다 그런 생각은 가지시지 마시고, 이렇게 사용된다 정도만 아시고, 막히실 때마다 안 되면 에러 메시지가 나면은 이렇게 치시면 되십니다. each는 2라는 거는 뭘까요? 각각의 수를 두 번씩 반복합니다. 1, 1, 2, 2, 3, 3, 4, 4 이런 식으로 할 때 사용을 하십니다. 그래서 이거는 별로 중요하지가 않죠. 넘어갈게요. 민은 함수 이렇게 나오겠죠. 평균 1, 2, 3이니까 평균 바로 나오고, max 3, min 1, 미디안 2. 그럼 1하고 10하고 x, 이걸 엑셀에 담아서 미디안을 하게 되면 어떻게 나올까요? 5.5가 나오죠. 왜 이렇게 나올까요?
끝에를 다 같이 지워주는 거죠. 지워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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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5, 6의 평균 그래서 5.5. 그래서 짝수인 경우에는 2로 나눠줍니다. 그래서 이거 왜 말씀드렸냐면 저희가 이따가 박스 플롯을 할 거거든요. 박스 플롯 할 때 나오기 때문에 잠깐 말씀드렸어요. 그리고 컨트롤 엔터. 그럼 str5의 스트럭 이렇게 hello world is good 이렇게 나왔죠. 이거를 쉼표 붙여주면은 가운데 쉼표가 있고 들어오게 됩니다. 쉼표 없이 붙이고 싶다. 그럼 이렇게 해주면 되겠죠. hello world is good. 여기까지 어려운 거 없으시죠? 그다음에 이게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어요. 함수 결과에 나온 거를 저희가 새로운 변수로 담을 수가 있다. 우리가 min x는 바뀌었겠죠. x를 다시 저희가 덮어 씌워줬으니까는 이거를 xmin에다가 담아주고 xmin 해주면은 이런 식으로 xmin이란 변수에는 5.5가 바뀌었다. 이 변수명은 저희가 임의로 어떤 거든 넣어줄 수가 있는데 굳이 함수에 있는 것을 변수명으로 해주진 않아요. 왜냐면 헷갈릴 수가 있잖아요. 다른 사람들이 볼 때 들어가기는 하는데 굳이 혼돈을 주지는 않기 위해서 뭐 x민이라든가 이런 식으로 좀 변형을 줍니다. 평균값을 할 때. 그리고 숫자로 시작하지는 않고요. 이거는 에러가 납니다. 숫자가 앞에 들어가면은 에러가 납니다. 그리고 변수는 대소문자 구분을 해요. 숫자로 시작하지 않은. 그리고 점으로는 시작할 수 있어요. 점민 이런 식으로는 되세요. 그리고 가급적 한글은 지양합니다. 한글은 오류가 많이 나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인코딩이 다르기 때문에 이 변수명을 한글로 해도 읽히긴 하는데 가끔 오류가 많이 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건 주의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됐어요. 그다음에 함수 같은 거는 계속 저희가 필요한 함수들은 설명을 드릴 거고 이제 패키지 설치를 할 거예요. 저희가 지난주에 회사에서 하시는 분들은 패키지가 설치가 안 되실 수가 있어서 툴에서 글로벌 옵션에서 이거를 해제를 해 주셨을 거예요. 두 번째를 해제를 해 주시고 하셔서 된다고 제가 확인을 받았는데 명령어는 install packages 그 다음에 다운표 해주시고 저희가 필요한 명령어 필요한 패키지 이름을 치시면 되세요. 컨트롤 엔터 쳐 보겠습니다.
설치되셨나요? 빨간 글씨가 나오는데 이제 오류라는 게 있고 아니면 경고 메시지도 있으실 거예요. 근데 어쩔 수가 없습니다. 네. 이렇게 여기 있다고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설치가 됐는지 안 됐는지는 이 라이브러리를 쳐보시면은 이렇게 패키지가 들어왔죠. 설치를 한 번만 하시면 되세요. 그 라이브러리는 R을 껐다 켜시면은 매번 실행을 해주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리드 엑셀이라는 패키지를 설치를 해볼 거예요. 근데 이거는 어떻게 설치를 하실 거냐면은 툴스에 보시면 인스톨 패키지라고 있습니다. 이걸 클릭을 하시고 여기서 READ 그럼 저처럼 여기가 이게 올라오셔야 되세요. 이게 안 올라오고 그냥 리드만 된다면은 지금 막힌 거예요. 패키지가 막혀 있는 거예요. 클라우드가. 최윤아님은 어디서 하시는 거죠? 사무실인가요? 거기 보시면은 툴스에 보시면은 글로벌 옵션에 패키지 툴스의 글로벌 옵션에 패키지 들어가셔서 여기 체크박스 해제해 주세요. 저는 지금 오류가 나가지고 체크박스가 되어 있는데 이 두 번째 해제해 주세요. 그리고 잠깐 막간을 이용해서 출석을 네. 리드 엑셀을 여기서 설치를 해 보실 거예요. 리드 엑셀. 툴스의 인스톨 패키지 XL입니다. 1이 아니라 그 리드 엑셀 뜯죠? 인스톨 캡처 좀 뜰게요. 다 결과 보고서를 내라고 그래가지고
패키지는 다 설치되셨을까요? 계속해서 이 리드 엑셀은 저희가 엑셀 파일 이제 불러올 때 사용을 할 거예요. 그럼 여기 보시면은 패키지라고 있어요. 여기에서 설치를 하셔도 되세요. 똑같이 R 인스톨 패키지라고 있잖아요. 여기서 필요한 패키지를 우측에 보시면은 여러 가지 있잖아요. 파일 있고, 플롯 있고, 패키지 있고, 헬프 있고, 뷰어 있고, 프레젠테이션 있고. 여기서도 설치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다음 X를 AABC라는 문자를 변수로 생성을 해볼 거예요. 이렇게 X에 잘 들어가 있는지 확인해 보시면 AABC 이런 식으로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조금 부담이 덜 되지 않으세요? 이게 스크립트를 드리니까는 좀 하시기가 좀 편하지 않으신지 모르겠네요. 그 다음에 qplot을 쳐보시면은 바로 그래프가 나왔어요. A가 2개 있다는 있고 B가 하나, C가 하나. 이 범주형 변수는 여기가 가운데가 떨어져 있어요. 막대 그래프입니다. 막대 그래프. 이게 만약 히스토그램하고 다 차이점은 히스토그램은 연속형 숫자들이거든요. 그래서 이게 다 붙어 있죠. 사이가 없이. 근데 이거는 저희는 AABC라고 하는 이름이 범주형이라고 그러죠. 범주형 변수이기 때문에 각각 값이 떨어져서 A가 2개 있고 B가 하나 있고 C가 하나 있고 이런 그래프를 그리실 수가 있어요. qplot은 말 그대로 퀵 플롯입니다. 퀵 플롯. 그래서 빠르게 그래프를 그리실 때 사용을 하시는 그래프예요. 그래서 구조가 간단합니다. 근데 이거를 우리가 하는 R 프로그램의 기본적인 제가 지난주에 나눠드린 배포해드린 그래픽스에서도 그릴 수가 있는데 거기서는 테이블이라는 요약표를 하나 만들어 주셔야 되세요. 우리가 테이블 X라는 걸 만들었죠. 그럼 테이블 X는 A가 2개고 B가 1이고 C가 1이고 그 테이블 함수는 이런 도수 분포표를 만들어주는 명령어입니다. 컨트롤 엔터를 쳐보시면 이런 식으로 A가 2개, B가 하나, C가 하나 이런 식으로 도수 분포표를 만들어줘요. 이거를 저희는 또 Y에다가 어사인 해주셔가지고 담아줄 수가 있겠죠. Y에다가 A는 2, B는 1, C는 1 이런 식으로 이렇게 담아주셔야지. 요약표를 만들어줘서 마플롯에다 넣어줘야지만 그래프를 그려줍니다. 이거를 전에 걸 보시려면 여기 화살표 있어요. 프리비어스 플롯이라고 위에 보시면은 이렇게 나와요. 근데 이거를 조정을 하고 싶다. 그럼 줌 버튼 누르시면은 새로운 창에 떠요. 거기서 조정을 하셔서 사이즈라든가 그런 것들을 조정을 하셔서 만약 보고서에 넣으실 거면은 이런 식으로 만드시면 되겠습니다. 줌 버튼을 눌러서 사이즈라든가 크기 같은 것들 조정을 하실 수가 있어요. 간단하게. 계속해서 qplot 계속 진행을 할게요. 이거는 이따가 그래픽스만 퀵하게 한번 쑥 지나갈 거예요. 엔터만 컨트롤 엔터만 치면서 쭉쭉쭉쭉 넘어가면서 이런 게 있다 정도만 넘어갈 거기 때문에 잠시 후에 다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퀵플롯은 간단합니다. 데이터 넣어주고 X축을 뭘로 할 건지 정해준 다음에 컨트롤 엔터 치면은
HWY 하이웨이죠. 하이웨이를 X축에다 놓는 보시는 거는 다 붙어 있죠. 이건 히스토그램입니다. 숫자로 되어 있어 가지고 다 붙어 있기 때문에 이 빈스가 이 개수입니다. 30개. 이거를 조정을 하시면은 또 그래프 모양이 달라지겠죠. 그런 것들을 수정을 하실 수가 있으세요. X축을 CTY로 놓고 싶다. 이거는 고속도로 연비가 되겠고요. CTY는 도시 내 연비입니다. 이런 식으로 CTY에서의 막대 그래프를 손쉽게 보실 수가 있으세요. X는 드라이브, 이게 뭐 사륜이냐 전륜이냐 후륜이냐 그거거든요. 에 따라서 고속도로 연비가 어떻게 달라지는지를 본 거죠. 그래서 사륜이 아무래도 고속도로 연비가 낮은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전륜이 조금 더 높고, 그다음에 후륜이 좀 낮고, 전륜이 조금 연비가 좋다라는 것들을 간단하게 저희가 확인하실 수가 있으세요. 만약 이걸 선 그래프를 그리고 싶다, 그럼 지옴이라는 파라미터를 줍니다. 매개 변수를 쓰셔가지고 이렇게 선으로 쭉 나타내 줄 수가 있겠죠. 박스 플롯, 데이터는 mpg이고 x는 drv, 그리고 y는 하이웨이 연비, 이거를 박스 플롯으로 그렸어요. 그래서 사륜구동은 분포가 이 박스가 이 데이터의 50%가 해당하는 게 이 박스입니다. 박스가 밑에 쪽에 아무래도 있죠. 사륜구동은 이렇게 모여 있다고 보시면 되세요. 그러면 후륜의 경우에는 박스가 좀 넓게 분포되어 있죠. 그럼 사륜은 좀 넓게 50%에 해당하는 값들이 좀 넓게 분포되어 있다. 아니면 전륜 같은 경우에는 딱 50%에 해당하는 경우가 딱 밀도 있게 모여 뭉쳐 있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 위에 점점점점점점은 이상값들입니다. 그러니까 일반적인 범위 내에서 나올 수 없는 것들은 이렇게 점점점점 나와요. 이런 것들은 저희가 이거는 이상해 하면 날려주던가, 아니면 이거는 분석을 해봐야지, 검토를 해봐야겠죠. 이거는 데이터 사이언스, 여러분들이 이거를 보고서는 이거를 데이터에 포함할지 안 할지는 데이터를 보면서 선택을 해주셔야 되세요. 아웃라이어들은. 그래서 이 값들이 있다는 것을 이 박스 플롯을 통해서 분포를 손쉽게 확인하실 수가 있으세요. 이 컬러라는 옵션이 있습니다. 이걸 주게 되면은 이런 식으로 컬러가 다르게 들어간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사륜구동은 빨간색, 뭐 이렇게 전륜, 후륜에 따라서 색깔을 다르게 보여줄 수가 있고, 궁금한 거는 이렇게 물음표를 넣어서 컨트롤 엔터 치시면 되신다. 그래서 여기서 UCG 같은 것들을 보시고 잘 모르겠으면은 여기서 이그젬플을 통해서 우리가 카피를 하셔서 우리에 해당하는 값들로 바꿔주시면 되세요. 그래서 일반적인로 데이터는 앞에 있고 두 번째는 X축이고 Y축이고 뭐 그렇게 되어 있다거나 그럴 경우에는 여기서는 조금 다른데 X축, Y축, 데이터, 사이즈 이런 식으로도 표현을 해주세요. 이런 식으로 사이즈에 따라서 CY의 실린더의 사이즈에 따라서 그래프를 그릴 수가 있다는 것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헬프를 많이 이용하셔가지고 이용하시면 되십니다. 버전이 안 맞으신 것 같으세요.
이거는 설치를 다시 한번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R이 잘못됐던가 아니면은 업데이트를 한번 해보시면 될 것 같아요. 신광철님은. 그러면 제가 사무실 잠깐 갈게요. 패키지에서도 업데이트 버튼이 있어요. 이걸 한번 클릭을 한번 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R 설치가 제가 한번 다시 나중에 한번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클릭을 하시면은 업데이트가 필요한 것들은 쭉 올라옵니다. 이런 식으로 쭉 올라오기 때문에 해주면 되는데 저는 여기서 하지는 않을게요. 시간 나실 때 하시면 되세요. 꼭 업데이트가 좋은 건 아니더라고요. 이게 안정화되는 기간이 있기 때문에 조금 안정화된 다음에 업데이트 하시는 게 좋으세요. 이렇게 해서 패키지까지 했는데 혹시 질문 있으신가요? 혹시 여기까지 질문? 여기는 그냥 쭉쭉쭉 친 거라 어려운 건 없으실 거예요. 그럼 평균하고 이게 뭐 전에 누가 저한테 메신저가 와가지고 자료를 보내드렸더니 이거 통계 수업 아니었냐고, 이거 프로그래밍 수업이냐고 이렇게 질문을 주셨는데 저희가 통계를 하려고 이 프로그램을 배우고 있습니다. 네, MPG 데이터가 아마 데이터 프레임일 거예요. 클래스 치시고 MPG라는 걸 딱 쳐보시면은 MPG란 데이터는 데이터 프레임이라는 형식이라고 알려주고 있어요. 그래서 보고 궁금하시잖아요. 보고 싶을 때는 VIEW 대문자입니다. 그리고 MPG 보시면은 저희가 많이 보는 형식의 데이터가 나오죠. 이런 식으로 나옵니다. 대문자 V이고요. 그 다음에 소문자입니다. 이렇게 보실 수가 있어요. 근데 저희가 하는 데이터들은 지금 데이터 양이 작으니까는 이렇게 뷰로 보시지만은 이제 한 10메가, 20메가만 넘어가도 데이터가 조금 오래 걸리실 거예요. 엑셀 데이터도 저희가 10메가, 20메가 되면 오래 걸리잖아요. 그런 것들은 저희는 이제 다다음 시간 때 보시는 헤드나 아니면 테일 그런 걸로 저희가 보세요. 저희는 이제 데이터를 보통 어떻게 데이터를 확인을 하냐면 df란 mpg 데이터를 저희가 메모리로 불러오잖아요. 지금 저희가 하는 건 다 메모리에서 작업을 하는 거예요. 그럼 이런 식으로 불러올 수가 있는데 이거 보기 어려우니까 저는 뷰라는 명령을 써가지고 보았단 말이죠. 이렇게 다 불러오면은 소위 말하는 빅데이터들은 불러오면 저희는 불러오고서는 한 3-40분씩 딴 걸 해야 돼요. 그래서 헤드라는 명령을 써가지고 헤드 df죠.
데이터 앞에가 어떻게 생겼는지, 그 다음에 테일 써서 뒤에는 이런 식으로 데이터의 유형만 본 다음에 아 얘는 그 다음에 뭐 서머리 같은 함수를 쳐서 데이터의 계략적인 형태라든가 특성 같은 것을 다 살펴본 다음에 우리가 필요한 데이터들을 빠르게 분석을 계속 해나가는 거죠. 프로그램을 쳐가지고 그렇게 작업을 하시게 되실 거예요. 이제 3주 후에는. 지금은 이제 하나씩 이제 데이터 프레임 들어가는 거죠. 데이터 프레임 들어가셔서 저희는 이제 할 건데, 그 전에 아까 얘기하려다 만 게 통계도 조금씩 제가 짚어 드려야죠. 그래서 간단하게 쉬어가는 시간으로 통계 평균 중앙값 어떤 게 더 이상값에 영향을 많이 받을까요? 그렇죠. 역시 연구원에 계신 우리가 이거를 엑셀에 담아서 이상값을 넣어줘야죠. 임의로. 이렇게 나오지만은 이런 식으로 미디안하고 평균하고 차이가 이상값은 어디에 더 많이 맞느냐 그것도 중요하더라고요. 통계하실 때 이런 것들을 이용하셔서 뭐 외도 같은 거, 첨도 같은 것들을 확인하실 때 사용하십니다. 그럼 계속해서 데이터 프레임 넘어갈게요. 데이터 프레임 교재 살짝 보겠습니다. 이거는 각자 한번 해보시죠. 각자 한번 해보시고 이 데이터 프레임은 우리가 주로 많이 보는 데이터 형식이세요. 이제 컬럼하고 로우하고 헷갈리지 않으세요? 혹시 컬럼, 로우, 행, 열 안 헷갈리세요? 컬러 열쇠라고 제가 이제 일타 강사답게 말씀드릴게요. 컬럼은 열이고 세로로 돼 있다. 그래서 컬러 열쇠 헷갈리실 때는 컬러 열쇠 하시면 되세요. 그래서 컬러 열쇠 그래서 헷갈리실 때는 컬러 열쇠 하셔서 이게 다 개인의 속성이라고 보시면 되세요. 그래서 우리는 A라는 사람이 있고 B라는 사람이 있고 C라는 사람이 있고 서희진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리액션 해주시면 제가 좀 더 수업을 진행할 때 좀 더 힘이 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열은 속성이고 행은 한 사람의 정보겠죠. 이게 뭐 서희진님, 뭐 양진아님, 차성환님 이렇게 있으면은 이 사람은 남자고 연령은 몇이고 학점은 몇이고 연봉은 몇이고 뭐 이런 식으로. 우리 같은 경우에는 뭐 세대주가 뭐 누구고 직업은 얼마고 뭐 그런 개인 정보들이 쭉 이렇게 들어가겠죠. 이런 식으로 쭉 이 개인에 대한 한 사람에 대한 정보가 쭉 늘어나는 것하고 그 다음에 이 컬럼이 늘어나는 두 가지 종류가 있을 것 같아요. 데이터가 많다라고 하는 거는 그래서 100명이면은 100개의 로우겠죠. 그럼 속성이 변수가 몇 개예요? 그러면은 이 사람에 대한 특성 자료가 몇 개가 있어요? 라고 하는 질문이 될 거예요. 그래서 이걸 보면서 저는
맞다. 데이터가 크다. 우리가 이제 데이터가 크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로우가 많다, 아니면 컬럼이 많다, 이제 두 가지가 구분될 거예요. 어떤 배민에서 데이터를 받아왔는데 뭐 치킨집, 뭐 치킨만 쭉 있는 데이터랑 어떤 속성이 많은 데이터랑 어떤 게 더 유용할까요? 우리 같은 데이터 분석을 하는 사람들한테 주문한 게 다 치킨만 있는 데이터라면 저희는 그걸 갖다가 어디다 쓸까요? 쓸 수가 없겠죠. 그런 것들은 여기에 있는 것처럼 뭐 장비만 있으면 다 불러오고 하는 거에 문제가 없겠죠. 근데 데이터 열이 늘어난다면은 이 사람의 성별에 따라서 치킨을 시켰는지 아니면 나이대에 따라서 뭐 치킨을 시켜 먹는 빈도라든가 그런 것들을 저희가 많은 분석들을 할 수가 있겠죠. 변수들을 저희가 뽑아낸 다음에 이것들을 이제 분석을 해서 어떤 상관성을 분석한다던가 그런 것들을 하기 때문에 저희 같은 데이터 분석하시는 분들은 이 컬럼이 많은 게 좋다라고 교재에서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데이터 입력해서 데이터 프레임 만드는 거는 마찬가지로 저희가 이렇게 만들 일은 거의 없어요. 하지만은 그래도 기본적인 거기 때문에 알아야 되겠어 간단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이렇게 잉글리시가 담아줄 수가 있겠죠. 매스 수학 점수도 이렇게 담아줄 수가 있어요. 이거를 데이터 프레임을 한번 보시면은 이런 식으로 세로로 이렇게 붙었죠. 데이터가 우리가 지난 시간에 한 것처럼 벡터의 경우에는 이게 가로로 쭉 왔단 말이에요. 근데 데이터 프레임으로 넘어오면서 값들이 이렇게 세로로 붙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벡터인지 데이터 프레임인지 이게 데이터들이 인덱스가 있고 세로로 있는지 여부를 보시면 확인하실 수가 있으세요. 벡터는 값이다. 이거는 데이터 프레임이다. 이건 표다. 이걸 왜 구분해야 되냐면은 저희가 이 값들을 넣어줄 때 벡터로서 안 들어가는 경우가 있고 데이터 프레임에서 안 들어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 제가 말씀드리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이 데이터를 보면서 아 이건 데이터 프레임이구나 이런 식으로 생겨서 이거를 assign 해줘서 df midterm이라는 변수에다가 입력을 해줬어요. df midterm에 잘 들어가 있는지 확인해 주기 위해서 쳐주면은 이런 식으로 잘 들어간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또 클래스 변수를 만들어 볼게요. 클래스에서 C 만들었죠. 그래서 클래스에 잘 들어갔는지 확인을 해보시면 이런 식으로 1122 이렇게 들어갔어요. 다시 데이터 프레임 만드는 거는 이런 식으로 데이터 프레임 해주고 English, Math, 클래스. 근데 여긴 변수인데 따옴표가 없죠. 그것도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걸 다시 df midterm에다가 assign 해주면은 덮어 씌워주겠죠. df midterm이 이런 식으로 덮어 씌우면서 English, Math, 클래스라는 데이터 프레임을 만들었어요. 이제 새로운 연산자가 나왔어요. 달러 표시. 이 달러 표시는 그 데이터 프레임에서 우리가 이 변수에 접근하기 위한 기호라고 보시면 되세요. 그래서 df midterm에 달러하고 English 해서 실행을 해보시면은 이런 식으로 90, 80, 60, 70 이렇게 숫자가 나왔죠. 지금은 숫자가 어떻게 나와 있어요? 1이라는 숫자가 나오면서 가로로 나왔어요. 이거는 벡터라는 의미입니다. 벡터. 이건 값입니다. 값. 그럼 이거의 평균은 우리는
얘기했던 min 함수를 이용을 하셔서 구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75. 그러면 수학은 어떻게 될까요? 수학도 잘 들어갔나 한번 볼까요? 수학은 50, 60, 120이에요. 여기서 평균을 구하면은 57.5 이런 식으로 구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거를 한꺼번에 이런 식으로 변수에 담아서 하지 않고 데이터 프레임에서 잉글리시는 C 컴바인 C로 묶어주고 90, 80, 60, 70 이런 식으로 할 수도 있다 라는 거죠. 여기서 저희가 변수를 더 블러드라는 변수를 넣어줄 수가 있겠죠. 혈액형을 뭐 A형, A형, AB형, O형 이런 식으로 넣어주게 되면은 또 블러드라는 게 추가할 수가 있어요. 근데 이거는 저희가 이렇게 데이터를 만들 일은 거의 없다. 저희는 엑셀에서 만들 거기 때문에 엑셀에 있는 거를 갖고 오기 때문에 이렇게 만들 일은 거의 없다 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리드 엑셀 패키지는 다 설치를 하셨죠? 인스톨 패키지 하셔도 되시고 XL입니다. 이렇게 하셔서 치셔도 되시고 저는 주로 이렇게 인스톨 패키지 하실 거예요. 이런 식으로. 그래서 라이브러리 리드 엑셀 해주면은 로드가 되고 그 전에 이 데이터 제가 지난주에 배포해드린 데이터 폴더를 RCOP에 넣었는데 이거를 다 복사를 하셔가지고 RCOP 여기다 풀어 놓을게요. 왜 그러냐면은 저희는 이 워킹 디렉토리를 R 프로젝트에다 잡아놨지 데이터 폴더까지는 안 들어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경로를 안 치고 불러오려면은 데이터 파일들이 이 RCOP 루트에 나와 있어야 돼요. 여기 안에 들어가면 한 번 더 RCOP 데이터 이렇게 들어가기 때문에 저희는 RCOP를 프로젝트 파일로 만들었기 때문에 이 아래서는 여기에 있는 거를 바로바로 이 경로 없이 가져올 수가 있는데 데이터를 만약 엑셀 한번 지워볼게요. 엑셀 이그잼 이거죠. 이걸 좀 삭제해 볼게요. 제가 이걸 불러오면은 없다고 나오죠. 그럼 저는 그러면 들어가려면은 그 데이터까지 들어가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 워킹 디렉토리 안으로 들어갈 때는 워킹 디렉토리가 기준점이 되기 때문에 점입니다. 점에 슬래시 그 다음에 데이터 슬래시 이거를 해주셔야지 들어가시게 되세요. 지금 불러와줬죠. 이거는 나중에 저희가 이제 복잡해지게 되면은 이런 식으로 데이터라는 폴더를 하나 만들어 놓고 작업을 하실 건데 지금은 저희가 실습을 하기 위해서 리드 엑셀을 이 데이터 폴더를 R 프로젝트에다 놓고 실습을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컨트롤 C. 나중에 이제 자료가 복잡해지면은 데이터 폴더를 만들어 놓고 작업을 하시는 게 좋으세요. 근데 지금은 저희가 바로바로 명령어 치고 바로 불러오기 위해서 이렇게 했어요. 리드 엑셀을 쳐보시면은 이런 식으로 불러와 줬죠. 이거를 저희는 df exam에다가 할당 연산자를 이용해서 변수로 담아줄 거예요. 또 df exam에 잘 들어갔는지 확인해 보시면 이런 식으로 들어간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으세요. 만약 다른 폴더에 있는 데이터가 뭐 임시로 필요하다 그러면은 이런 식으로 경로를 쭉 적어 주셔야 돼요. 만약 D 드라이브에 있는 데이터를 갖고 오고 싶다 그러면 D 해주고, 여기서는 역슬래시가 아니고 그냥 일반 슬래시입니다. 일반 슬래시, 물음표 밑에 있는 슬래시. 아이고, 인서트가 먹혀 있나봐요. 이렇게 경로를 다 이렇게 쳐주어서 가져오셔도 되세요. 근데 이거는 저희는 거기서 불러왔기 때문에 생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이런 식으로 경로를 쳐서 불러올 수가 있다. 그다음에 콜네임, 컬럼 네임이죠. 컬럼 네임이 없는 데이터들이 있잖아요. 만약 이거를 없애고 리드 엑셀을 불러와 볼게요. 그러면은 변수명은 숫자가 될 수가 없다고 하니까 얘가 이제 숫자를 임의로 점을 붙여가지고 따옴표를 붙여가지고 문자로 만들었어요. 1, 2, 3, 4 뭐 이런 식으로 50, 98, 50 이렇게 식으로 만들었어요. 근데 이거는 변수가 없는 거기 때문에 콜렘 false로 놓고 불러와 볼게요. 불러오게 되면은 이런 식으로, 아까는 이게 변수명으로 올라갔었잖아요. 우리가 이 파라미터를 안 정해 주니까는 이런 식으로 올라가게 됩니다. 데이터가 특성이 어떻게 되는지를 한번 보시고 이 콜네임이라는 매개 변수를 파라미터를 해줄지 말지를 선택을 하셔야 되세요. 엑셀 같은 경우는 또 시트로 구분이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엑셀 시트 이 데이터도 열어보시면은 세 번째 시트에 데이터가 들어가 있어요. 그런 것들을 불러올 때는 시트라는 파라미터를 이용을 하셔가지고 우리가 필요로 하는 데이터를 불러오시면 되겠습니다. CSV 파일은 저희가 공공 데이터에서 많이 제공해주는 데이터들입니다. CSV 파일은 그런 것들도 바로 read CSV라는 함수를 이용하셔가지고 불러오시면 되세요. 이런 식으로. 그리고 스트링 에즈 팩터는 F로 되어 있는데 이거는 팩터로 문자 같은 데이터를 우리가 팩터형으로 불러올 건지 아니면은 팩터로 불러올 건지 아니면 문자로 불러올 건지를 물어보는 거거든요. 근데 기본이 F예요. 그래서 이 팩터로 불러올 때만 T로 하시면 됐고, 팩터에 대해서는 제가 다음 시간쯤에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 팩터 좀 많이 헷갈려요. 팩터가 처음 들어보실 거예요. 팩터. 여기는 뭐 쭉쭉쭉
예, 넘어가시면 될 것 같고요. df 미드텀은 우리가 다시 이제 CSV 파일로 저장을 하고 싶잖아요. 이제 내보내고 싶은 거예요. 우리가 분석한 데이터들이 결과가 나왔으면은 df 미드텀을 우리가 CSV 파일로 내보내고 싶어요. 그러면 이 변수를 적어주시고 파일은 뒤에 파일명을 적어주시고 실행을 해주시면은 여기에 우리가 만들어 놓은 워킹 디렉토리에 들어가게 되겠죠. df 미드텀 이런 식으로 이거는 메모장에서 불러올 수가 있을까요? C에 df 미드텀 이런 식으로 쉼표로 구분이 됐죠. 구분이 된 저장이 된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으세요. 여기까지 혹시 궁금하신 사항 있으실까요? 그러면은 계속해서 보충 자료 한번 쓱 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보충 자료. 벡터 인덱스는 한번 쭉 보시면은 이해가 이제 되실 거예요. 우리는 이 자리에 있는 숫자를 갖고 온다. 이 가로로 쳐서 이걸 왜 그러냐면은 제가 데이터 프레임에서도 행열이니까는 우리가 있는 게 행열이 이 아이디 이 60은 행열이 어떻게 될까요? 행 2의 세 번째가 되겠죠. 2의 3열 2행 3열이겠죠. 그러면은 이건 어떻게 표시가 돼요? 2,3 이런 식으로 되겠죠. 만약 제가 매스 두 번째 사람의 수학 점수를 갖고 오고 싶어요. 그러면은 DFCS 잠깐만요. 이게 그 점수잖아요. 내가 두 번째 수학 점수를 갖고 오고 싶다. 그럼 마찬가지로 여기 인덱스를 쳐주고 3열 이렇게 60을 뽑아낼 수가 있어요. 벡터 인덱싱. 그래서 저희가 계속 이렇게 벡터를 인덱싱을 강조 드리는 게 저희가 이제 데이터 프레임에서도 이거를 계속 이용을 하셔가지고 계속 뽑아올 거기 때문에 그래요. 변수도 이제 1, 2, 3, 4 숫자가 있기 때문에 그 숫자에 따라서 갖고 오고, 그 다음에 위시를 저희가 지난 시간에 위시만 했었는데 위시 민하고 위시 맥스가 있어요. 위시 맥스는 큰 값이 어딨냐, 그리고 민은 작은 값이 어디 있느냐, 그걸 할 때 위시 민하고 위시 맥스를 쌉니다. 근데 이거는 맥스 함수랑도 같아요. 맥스의 함수를 여기서는 벡터 인덱싱을 이용을 해가지고
뽑아낸 거죠. 그렇게 보시면 되시고, 음의 정수 제외하는 거 저희가 많이 사용하신다. 논리 인덱스 그것도 한번 쭉 보시면 되실 것 같아요. 한번 이거 쭉 보시고 한번 타이핑 한번 쳐보시면은 좀 나으실 것 같습니다. 박스 플롯, 상자 수형 그림. 이거는 데이터 분포를 4분위로 나누는 거예요. 4분위로 나눠서 1, 4분위, 2, 4분위, 3, 4분위, 4, 4분위 나눠서 한 덩어리, 두 덩어리, 세 덩어리, 네 덩어리 나눈 겁니다. 그 함수가 퀀타일입니다. 퀀타일 나눠주는 게. 만약 이거를 퀀타일 이런 식으로 나눠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가 25%가 아니라 1, 4분위가 되겠고요. 50%가 2, 4분위, 75%가 3, 4분위. 여기가 최소값, 최대값이 되는 거죠. 여기서 중앙값은 아까 제가 설명드린 것처럼 이렇게 쭉쭉 지워 나가다 보면은 가운데 5, 6만 남은 거죠. 이렇게. 그 다음에 25%는 나머지 여기서 또 나눠주겠죠. 1, 4, 2, 3 이렇게 나눠서 또 가운데 값 나눠지게 됩니다. 그래서 Q1하고 3, 4분이 75%그 가운데가 이제 50% 값이 되는 거예요. 50% 값이 가운데 분포되어 있다. 그래서 이 Q1에서 1.5 곱하기 IQR을 해준 값 이상 되는 법을 이상값이라고 통계학 쪽에서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일상 저희가 말하는 이런 분포상에서 벗어나는 값이기 때문에 이거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가 않다라고 보고 제외를 해주고 있습니다. Q 3, 4분위 더하기 1.5 곱하기 IQR을 그런 식으로 제외를 해주고 있어요. 분포를 보실 때 하시면 되시고, 그 다음에 그래픽스 파일 제가 보내드렸죠. 한번 쭉쭉쭉 보도록 하겠습니다. 에어 퀄리티라는 것은 R에서 제공하는 기본 데이터예요. 보시면은 오존, 솔라, 윈드, 템프 되어 있고, 이것도 마찬가지로 기본 데이터이기 때문에 물음표를 치시고 컨트롤 엔터를 치시면 에어 퀄리티 데이터에 대한 나오고 있어요. 데이터 프레임에 대한 변수가 뭘 얘기하는지, 풍량인지 먼스, 그리고 뭐 데이 오브 데이, 뭐 그런 식으로 데이터의 설명도 안내를 해주고 있습니다. 여기서 달러 템프를 하면은 얘가 템퍼레이처 온도를 뽑아준다는 것을 저희는 이제 이 변수 보고서 이제 이해를 할 수가 있겠죠. 이거를 어떻게 해주는 거예요? 에어 퀄리티의 템포라는 값을 뽑아서 우리는 템퍼레이처라는 변수에다 담아줬다는 것을 저희는 알 수가 있어요. 컨트롤 엔터를 쳐주고 컨트롤 템퍼레이처가 어떻게 생겼는지 엔터 치시면 이런 식으로 이거 가로로 쭉 넘어간 걸 보면서 저희는 벡터구나. 벡터를 GG 플러스는 데이터 프레임을 그래프로 만듭니다. 벡터를 그래프로 만드는 거는 이런 히스트, 이 R에서 기본적으로 제공하는 그래프만 이렇게 제공을 해주고 있어요. 간단한 그래프죠. 여기서 이제 옵션을 줄 수가 있는 게 기본적으로 쓰는 게 메인입니다. 제목, 그리고 xref, x라벨하고 x를 이거는 리미트 50하고 100까지만 딱 보고 싶다. 좀 더
확대를 한다거나 축소를 할 때 이 x림, 반대로 y는 어떻게 되겠어요? y림이 되겠죠. 그런 변수들을 출력을 추가를 해줄 수가 있고, 이거는 컬러입니다. 컬러. 그럼 빈도수. 컨트롤 엔터 치면은 이렇게 조금은 꾸며진 색깔이랑 변수랑 그런 것들을 바로 볼 수가 있어요. 만약 3을 치면 3을 치지 말고 7을 쳐볼까? 70, 100이면은 70부터 그래프가 나오겠죠. 이런 식으로 저희가 기본 틀은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기서 우리가 필요한 것들만 조정을 하면서 그래프를 그려 나가시면 되세요. 막대 그래프. 우리는 이걸 보면은 또 이해를 바로 할 수가 있죠. 이제 기존에는 지난주까지만 해도 영어 같았던 게 이제 저희는 이제 보이기 시작한 거예요. A를 2개 써주고 B를 2개 5번 써주고 A, B를 10번 써주고 0을 5를 3번 써준다. 이거를 블러드 타입이라는 변수에다 담아주겠다 라는 거 저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보수분포표는 테이블이라는 걸 만들어줘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이렇게 만들어진 거를 마플롯에다가 넣어주게 되겠죠. 이걸 만약 리설트라는 변수에다 담아주게 되면은 우리는 바로 똑같은 결과를 보실 수가 있으세요. 그래서 우리가 조금 더 위에 거보다는 밑에 게 좀 더 간편하게 보실 수가 있잖아요. 쉽게. 그런 것들을 위해서 우리는 변수를 사용해 준다 말씀드렸습니다. 라이브러리에서 ggplot 우리가 아까 라이브러리 했으니까는 바로 박스 플롯을 그려볼게요. 박스 플롯 이런 식으로 그리실 수가 있으세요. 박스 플롯에도 마찬가지로 아까 우리가 히스토그램에서 나왔던 변수들을 그대로 똑같이 써주고 있어요. 컬럼하고 뭐 이런 것들 x 리미트, y 리미트, 그리고 메인, x 라벨, y 라벨, 네임 이런 식으로 바로 그려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걸 다 외우려고 하지 마시고 나중에 필요하시면은 이런 식으로 했구나 라고 보시고 똑같이 그래프를 그리시면 되세요. 이거는 넘어갈게요. 이걸 ggplot 에서의 박스 플롯은 조금 더 디자인적인 요소가 들어간 것을 알 수가 있죠. 그 정도만 보시면 되겠습니다. 산점도도 저희가 이제 많이 보는 그래프일 거예요. 흩뿌려지는 데이터. 이렇게 하셔도 되시고, 만약 한꺼번에 실행을 하실 때는 블럭 잡아서 실행을 하시면 되세요. 블럭 잡아서 컨트롤 엔터. 아니면 여기 런. 그러면 데이터가 우리는 그룹 age weight라는 변수를 만들어줘서 cbind를 이용을 해서 묶어줬어요. 이 cbind로 묶어주는 거는 매트릭스라는 걸 만들기 때문에 형식이 다 같은 종류여야 됩니다. 숫자로 되어 있거나 아니면 다 문자로 되어 있거나 숫자랑 문자랑 섞여 있는 것을 만들 때는 아까 저희가 했던 것처럼 데이터 프레임을 만드셔야 되세요. 데이터 프레임 보시면은 이런 식으로 cbind를 하셔서 세로로 데이터를 붙인 걸 알 수가 있어요. 이거를 그래프로 그려보겠습니다. 플롯에 대한 x, y 이렇게 넣어줘서 하시는 방법이 있고 아니면은 여기처럼 포뮬러에서 이 물결 기준으로 해가지고 종속변수, 독립변수 이렇게 들어갑니다. 물결 기준으로 독립변수, 종속변수 넣어주고 데이터는 DAT 이런 식으로 해서 그리실 수가 있어요.
여기까지는 뭐 쭉쭉쭉 컨트롤 엔터 쳐서 그 범위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리미트를 줄 수가 있다고 했죠. 조금 더 확대해서 보기 위해서 뒤에 부분 날라갈 때 이렇게 X림, Y림 지정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것도 그룹이라고 저희가 만든 게 있었잖아요. 아까 그룹에 따른 컬러를 저희가 지정을 해준 거예요. 옵션을 줘가지고 컬러는 줬는데 이거는 그룹을 이용해서 색상을 지정하겠다 되겠습니다. 페어스는 여러 개 그래프를 한꺼번에 상관관계를 그려줍니다. 이런 식으로 그룹과 에이지 변수들을 전체 다 가지고 그룹과 에이지는 그룹이 여기서는 Y축이고 에이지가 X축이지만 여기서는 그룹이 X축이 되고 에이지가 Y축이 되겠죠. 그런 식으로 이제 관계를 보는 겁니다. 여기서 볼 거는 이 경향만 보는 거죠. 에이지하고 웨이트가 이런 식으로 올라가면서 있구나. 양의 상관관계로 있구나를 우리는 페어스 가지고 옵니다. 대표적으로 저희가 또 학습 제공해주는 데이터 중에 아이리스라는 데이터가 있어요. 여기 붓꽃 데이터인데 이렇게 변수들이 많은 것들도 이런 그래프를 그려줄 수가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바로 상관관계가 있는 변수들이 어떤 게 있는지 바로 보일 수가 있죠. 이런 식으로 이 스피시스는 범주형 변수예요. 그래서 이거는 어떤 경향 같은 게 나타나진 않죠. 쭉쭉쭉 세 종류가 있다는 거 나오고 있습니다. 지지플롯은 한번 볼까요? 좀 더 아까의 선점도보다는 조금 더 디자인된서 나타난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으세요. 뭐가 많죠? 꺾은 선 그래프 이것도 보시면은 여기는 이제 점이 있는데 여기다 라인을 이제 타입을 L이라는 변수를 줘서 옵션을 줘서 그래프를 그려줄 수가 있다. 근데 이 타입에 따른 거는 제가 나눠드린 여기에 있어요. POHSN에 따라서 그래프에 여기 점이 생겼죠. 이런 식으로 조금 다르다 라는 것만 아시면 되겠습니다. 선 종류도 우리가 라인 타입을 주셔가지고 바꿀 수도 있고 컬이라는 것을 컬러를 또 주실 수도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 형식이 다 똑같아요. 근데 여기서는 이제 라인이라는 걸 하나 더 쳐서 중첩해서 그릴 수 있다는 거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다중 그래픽 이 파라는 거는 어떤 초기 값을 지정을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mfrow를 이용해서 2x2 창을 4등분 해주는 거죠. 2행 2열에 창을 만들어 주라는 거예요. 이거는 마진을 주는 거죠. 2행 그러니까 2x2의 창에다가 여백을 이제 이런 식으로 하나, 둘, 둘, 하나, 바텀, 레프트, 탑, 라이트 이런 식으로 여백을 1, 2, 2, 1을 주게 되면은 그래프를 쭉쭉쭉 그려보면 세 번째, 네 번째 그래프들이 그려져서 나타난다. 우리가 어떤 데이터들이 여러 개가 있을 때 그리고 싶을 때 사용하시면 유용하실 것 같으세요. 기본 하나짜리 창으로 갈 때는 다시 파 지정을 해주시고 mfrow에서 1,1 1행 1열로 해주시면 되겠죠. 그러면 다시 우리가 그래프를 그리면은 하나만 나오겠죠. 이것도
이런 다양한 그래프를 그리실 수가 있겠습니다. 이런 명령어는 저희가 이제 봤으니까 플롯을 그리는데 퀄리티 오전에 타입은 S로 된 그래프를 그리겠다 라는 걸 저희가 이해하실 수가 있으세요. 바플롯에서 제목은 이거고 뭐 이런 것들을 저희가 이 명령어를 보고 이제 이해를 하실 수가 있으세요. 다 초기화 하실 때는 dev off라는 명령어를 치시면은 저희가 이제 그래프 그리면서 했던 옵션들이 잘못 지정되거나 뭐 그런 것들을 다 초기화를 합니다. dev off 하시면 되세요. 그래프를 설정을 잡아놨는데 어떤 게 잘못됐는지 모르겠다. 그럴 때는 저희가 헤매지 마시고 이거를 이용하셔서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수업은 여기까지 진행을 했고요. 그리고 설문 안 하신 분들 체크를 해주세요. 설문조사는 더보기 하셔가지고 자세히 들어가시면은 설문조사 있을 거예요. 하셔서 성함이랑 이름을 입력을 해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안 그러면 제가 출석을 체크를 해드릴 수가 없어요. 결과 설문을 해주셔야 제가 오셨는지 안 오셨는지 이렇게 출석하셨습니다 그러면 제가 누군지를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4번이랑 이름을 아니면 이름만이라도 넣어 주셔야지 제가 알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출석 이렇게 넣어 주시면 제가 나중에 이 화면 캡처한 거 가지고 제가 이름을 체크를 해야 되세요. 그래서 출석 설문조사 체크를 해주시고요. 다음 시간에는 이제 계속해서 진도를 나갈 거고, 혹시 질문사항 있으시면은 메일 주시면 제가 보고 다음 수업 시간에 말씀을 드리거나 이렇게 해드릴 거예요. 궁금한 거 없으면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5분 있다 끌 거니까요. 그 전에 뭐 질문 사항 있으면 말씀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